안녕하십니까, 한PD입니다. 다음에 요 며칠 좀 싱숭생숭합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 박원순 서울시장 스스로 저 세상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말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발표된 것만 가지고 궁금증들이 참 많겠죠. 무슨 여직원이 고소를 했다 어쨌다부터 시작해서 참 말들이 많은데, 사실이 뭐고 사실이 아닌 건 뭐고 이거를 가려낼 만한 눈들도 없어요. 저희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냥 여기저기서 전해져 오는 말들만 듣고 흥분할 사람 흥분하고 애도할 사람 애도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 정치적인 방송을 하다가 하도 뒤어가지고 정치 문제는 얘기를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정치라는 게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사실은 공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특히 이번 일 같은 경우는 너무 답답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 뉴스를 통해서 발표된 건 뭐냐 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서울시정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런 게 사실이에요. 밝혀진 사실. 그 다음에 밝혀지지 않았는데 사실이라고 지금 믿어지는 건 뭐냐 하면, 그 박 시장한테 성추행을 당한 여직원이 고소를 했다. 이것도 경찰발 기사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제가 알기로는 알려드릴 게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고소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날 오늘 11일이죠. 7월 11일 토요일 11시경 돼서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거예요. 여기서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거야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저도 일반인이니까 박 시장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나? 왜? 궁금하죠. 다들 궁금한데 그 왜에 대한 정확한 답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여기저기서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들을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하는 게 그 기레기라고 하는 신문 기자들이에요. 박 시장이 수색을 하고 있는데도 엉터리 기사가 쏟아져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기자들이라는 게 도대체 나중에 무슨 조문을 간 이해찬 대표한테 질문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망 사건을 발표하는 그 발표자 앞에서도 참 너무나 그냥 그건 예의가 아니고 싸가지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겁니다. 아마 싸가지 없는 질문을 해대고 그래요. 궁금한 것도 많고 정말 할 말들도 많고 그렇겠습니다만, 우리가 할 말 안 할 말 가려가지고 해야죠. 또 그 정의당의 무슨 어린 국회의원이라는 여자 친구들은 나와가지고 나는 조문을 안 가겠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아니, 누가 저한테 조문을 가라고 그랬어요? 왜 나와가지고 지금 상황이,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거기 나와가지고 저 잘났다는 듯이. 좋아요. 그 사람이 박 시장이 왜 유명을 달리했는지 그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짐작하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 그러면 분노를 느낀다 이러면 되는 거지.
무슨 자기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마당에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저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다. 이게 지금 저한테는 제일 큰 거거든요. 그 사람이 왜 이런 게 궁금하긴 하지만 지금은 왜가 아니고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저한테 앞으로 어떤 불이익이 닥칠까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장을 함으로써 제가 이득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전에 박 시장 전에 우리가 서울시장이라고 그러면 저하고 별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직전 오세훈 시장 때만 해도 그렇죠. 그냥 서울시장 누가 되든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박 시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아이들 급식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 한 사람을 잘 못 뽑으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우리가 익히 봐왔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더욱이나 잘 알지요. 대구시만 보더라도 그 대구 경북 사시는 분들 대다수는 그 시장을 또 응원을 하겠지만 제가 뉴스를 접해본 바에 의하면 그 대구시장은 영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라는 게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이후부터 특히 그 광역단체장들이 우리 삶에 주는 그 영향력은 참 큽니다. 알게 모르게. 광역단체장이라는 것은 행정가이면서도 정치적인 그런 역할이 참 큰 사람이에요. 정무적인 감각이 우리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그 사람이 관장하고 있는 그 광역지자체의 주민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초단체는 또 조금 다릅니다. 기초단체는 정무적인 감각보다는 행정적인 감각이 더 많이 부각이 되죠. 우리 그 이재명 지금 도지사 한번 볼까요? 그 양반이 성남시장을 할 때부터 물론 이슈가 많았습니다만 성남 시민들의 삶을 그분은 굉장히 많이 개선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니까 경기도 전체가 달라지는 거죠. 경기도에 있는 각 계곡 이런 데는 경기도민뿐 아니고 서울 시민들도 놀러 다니고 다들 다니는데 싸그리 그것이 그 사람의 행정력이고 그 사람의 추진력이고 그래요. 근데 경기도지사가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예를 들면 그 계곡에 백숙 파는 사람들 아직도 그게 자기 땅이라고 믿고 일반 시민들은 가서 불편함을 겪고 그 사람들한테 필요 없는 돈을 바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역단체장 한 사람의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저는 지금 서울 시민은 아니거든요. 인천 시민인데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가 불만이 참 많았어요. 인천시는 드러나는 게 없어요.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 한참 후에 인천시에 뭐가 이렇게 저한테 도움이 좀 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서울시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광역단체잖아요. 근데 그 서울시장을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맡으면서 서울시가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꼼꼼함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가 많이 변화가 됐고 그 변화를 서울 시민들뿐이 아니고 서울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으뜸가는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면 다른 광역단체에서 따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조금씩 변화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시장 때문에 서울시에 살지 않는 저도 덕을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그 박원순 시장이 유명을 달리했다 그러니까 저는 애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참 많은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애도를 합니다. 원인 왜 그랬을까?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기레기들이 떠들고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밝혀진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한간에 떠도는 그 말들에 의하면, 이게 밝혀진 사실이 아니고요, 그 한간에 떠도는 말들에 의하면 성추행이 문제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여지껏 살아온 걸 봤으면 그 성추행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과연 남들한테 입으로는 여성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우대해주고 그런 사람인데 실제로 자기는 안 그랬단 말이야.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속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아니, 남들이 있을 때는 옷 다 입고 이렇게 나타나죠. 집에서는 그냥 빤스바람으로 돌아다녀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죠, 뭐. 예. 그래서 박원순 시장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밝혀진 건 아니고 지금 그 사람 장례 기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종의 예의라고 하는 건, 그 저는 노회찬이라고 이해찬, 예. 이해찬 대표가 그 막말을 하고 화를 내고 욕을 내고 그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야죠. 지금 장례 기간인데 아무리 역적이라도 이게 예전에도 그랬죠. 능지처참을 당해가지고 사지가 찢겨서 죽은 그런 사람이라도 사지를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게 인간의 도리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성추행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성추행 당한 그분 억울하죠. 지금 자기가 2차 가해를 당하고 있고 그러면 억울하죠. 정말 그 억울함을 풀어야 될 당사자는 저 세상으로 갔고 자기는 말대로라면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는 공소권 없음인가? 이래가지고 기각이 되고 그럼 자기는 억울함은 어디다 풀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억울하다 그러면 그 억울한 거에 대해서 이제 장례 기간이 끝나면 그 당사자가 나다.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으며 그래서 나는 억울해서 이거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다. 이 억울함을 이제는 풀 수가 없으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 사정을 한번 들어봐 주시고 제 억울함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면 순서대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박원순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거를 반대한다 어쩐다. 뭡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시장을 하던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원인은 어쨌든 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셨으면 장례는 치러야지. 서울시의 장을 하던 사람이 장례를 치르는데 서울시장으로 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사고방식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예, 그래서 내 생각 다르고 네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너무 많은 그 사실이지 않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에 이거 부환외동이라는 말에 해당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그냥 그 까쉿거리 삼아 깨방정을 떠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서 애도를 하고 그 애도에 의해서 애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원인이 뭐냐, 누가 그 사람을 유명을 달리하게 만들었나, 사람이 비겁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모르죠. 그 이유를.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는 어떤 여자분은 알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그 여자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반대쪽에서는 오늘 저 출근하면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당사자가 아닌 사람 사진이 인터넷에 또 떠돌고 있다고 그래요. 참 이런 것도 문제죠. 얼마나 앞서 나갔으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 사진까지 돌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당사자인지 아닌지는 또 보는 사람도 모르죠. 그리고 제가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사실이 뭐냐, 정확한 게 뭐냐, 이거를 알 수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는 거를
일반인들이 믿었어요. 지금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넓어져서 뭐 인터넷 신문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다못해 유튜버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언론이라고 나서요. 그리고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뭐 가로세로 연구소 무슨 정아무개 TV 이런 데서 하는 얘기가 정확한 얘기라고 믿고 또 정확하지 않은 얘기라도 같은 얘기 10번, 20번 들으면 세뇌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화시킬 장치가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언론 구실을 못하니까 언론 아닌 것들도 언론이라고 막 설치는 거죠. 언론이라는 게 뭐 다른 거겠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몇십 명이 봐주신다. 그럼 몇십 명에 대해서 제가 언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책임은 몇백 명이 보시는 거에 비해서 또는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보시는 거에 비해서 몇십 분이 보신다 이러면 책임은 적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책임이 적다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거, 사실이라고 믿는 거 그것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겁니다 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사실이다 하고 떠드는 그런 언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일종의 뭐 기레기라는 말들도 하고 예전에는 신문을 보고 라디오를 듣고 텔레비 뉴스를 보고 그러면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사실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옛날 같은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해요. 왜 좀 정확한 신문을 옛날에는 이제 신문이 제일 정확했죠. 왜냐하면 글자라는 거, 활자라는 건 한번 찍혀지면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라디오는 한번 듣고 흘리면 옛날에는 녹음 기능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 좀 부정확했지만 신문은 안 그래요. 활자잖아요. 활자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신문이 제일 정확했어요. 근데 지금 신문 기자들 기레기 소리를 왜 듣습니까? 왜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얻습니까? 신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뉴스를 어디서 듣습니까?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 정확하지 않은 뱉어놓고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말들, 그런 소문들. 그러니까 지금은 소문이 횡행하는 시대예요. 소문 속에서 우리가 정확한 사실, 정보를 얻어내려면 정말 피곤해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훈련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든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세상입니다. 서울시장이 저에게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처음에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장이 바뀜으로써 시정이 바뀌고 서울시정이 바뀜으로써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경상도 이렇게 파급 효과가 지방자치제라는 건 그렇게 해서 지방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1980년대 이후에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후로 그렇게 우리나라가 바뀌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철학,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거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바뀌지만 그 밑에 그 광역단체장의 능력이라는 거 사실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저는 이 사업자 등록증을 서울시에다 해놨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재난지원금 코로나 때문에 준다고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어저께 문자가 왔어요. 네가 신청한 거 좀 처리됐으니까 줄게. 그 두 번에 나눠서 줄게. 첫 달은 언제, 다음 달은 언제 네 통장에 돈이 들어가. 이런 거. 글쎄요. 옛날 같으면 재난지원금 이런 걸 제가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서울시장이 박원순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인천도 그러고 경기도도 그러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광역단체장이라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박원순 시장의 이번 일이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일이고 애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나머지는 애도하고 난 다음에 잘잘못을 따져보자고요. 그래도 늦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 가십거리에 만들어 가지고 막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는 거 보기 좋지 않습니다. 글쎄 제 눈에만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잘잘못 따지는 건 또 사실 내일도 아닌데 무슨 잘잘못을 따져요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잘못 따질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이 잘잘못을 따지면 되고, 우리는 그저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또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으면 나는 잘못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되는 거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근데 하도 요 며칠 우울해요. 우울하고 난감하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좀 푸념, 하소연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기로 약속하고 오늘 유튜브는 이만 접겠습니다. 감사합니다.